여기서 사람 뼈가 나왔습니다. 삽을 든 인부의 외침이 섬마을 언덕을 울렸다. 순간 바닷바람이 더 거세게 몰아치는 듯 했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다. 낡아빠진 집터, 오래도록 아무도 드나들지 않던 섬마을의 집에서 드러난 건 땅속 깊이 파묻힌 유골이었다. 하얗게 바스러진 뼈 조각이 햇빛에 비치자 구경 온 이웃들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아이고, 이게 누구의 것인고 막내딸 복순이 그애 아닌가. 20살도 안 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지 벌써 30년이 지났잖아. 늙은 김씨 아주머니가 입을 가리며 중얼거리자 옆에 있던 다른 노인들도 서로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랫동안 금기처럼 입에 올리지 않던 이름, 집안의 막내딸 이야기가 다시 떠오른 순간이었다. 집안 어른인 장남 강도윤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땅을 내려다봤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어머니, 아버지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동생이 이렇게 땅속에 묻혀 있었다면 그동안 우린 대체 뭘 믿고 살아온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다. 그 말에 둘째 강도현도 울컥하며 맞받아쳤다. 형, 그렇게 단정하지 마. 뼈 조각만 보고 어떻게 복순이라고 장담할 수 있냐고. 어쩌면 이건 전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잖아. 아직 확실치도 않은데 왜 벌써 부모님을 탓하는 거야? 그러자 셋째 강도영이 끼어들었다. 그의 눈빛은 다른 두 형제보다 훨씬 더 불안하고 흔들렸다. 도현아, 내 말은 맞아. 하지만 솔직히 우리 셋 다 알고 있잖아. 복순이가 사라진 날부터 온 집안이 이상하게 변했었다는 걸. 그날 이후 아버지는 입을 닫으셨고 어머니는 밤마다 뜬 눈으로 우셨잖아. 잠시 정적이 흘렀다. 파도 소리만이 허공을 메웠다. 그러나 곧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더 크게 번져나갔다. 누군가는 유산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다고 했고 누군가는 부모가 막내를 집안의 수치로 여겨 없앤 것 아니냐는 끔찍한 추측을 내놓았다. 바닷바람에 섞인 소문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형제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다. 어린 시절 기억 속의 막내딸, 복수는 누구보다 밝고 따뜻한 아이였다. 그러나 그녀가 갑자기 사라진 날 이후 가족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강도윤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어린 동생이 언덕을 달리며 웃던 모습이 번져왔다. 그러나 그 웃음이 흙 속의 차가운 뼈 조각으로 겹쳐지자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도현아, 도영아. 우리 셋이 이 일 끝까지 밝혀야 한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만약 정말 복순이라면 부모님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신 거고 우린 진실을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 그때 무리 속에 있던 이웃 최 씨가 거칠게 끼어들었다. 그래, 니들끼리 싸울 게 아니여. 이 집안은 예전부터 수상했어. 복순이 사라진 날 밤에 바닷가에서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도 있었지. 그냥 없어졌다고 믿는 건 순진한 거다. 어쩌면 그때부터 진실은 다 묻혀 있었는지도 몰라. 형제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그 누구도 쉽게 부정할 수 없는 말이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마을은 어두워졌다. 갈매기 울음소리가 멀리 들려왔고 집터에 서 있던 세 형제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땅속의 뼈 조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안겼다. 그날 밤 형제들은 부모님 집에 모였다. 낡은 기와집 안에는 오랫동안 억눌린 공기가 가득했다. 어머니 김정희는 아랫목에 앉아 손수건을 쥔 채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다. 아버지 강태수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도윤이 먼저 말을 꺼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섬집에서 나온 뼈 조각 그게 복순이 맞습니까? 이제라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더는 숨길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만 쥐고 있었다. 눈가가 젖어들었지만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아버지는 더 굳은 얼굴로 고개를 돌렸다. 도현이 분노를 터뜨렸다. 대답 좀 하세요. 우리한테 왜 진실을 숨기시는 겁니까? 복순이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왜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말을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도영은 고개를 숙였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울음을 억누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만약 그 뼈 조각이 정말 복순이라면 우리 가족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진 거다. 밤은 깊어갔지만 집안에 흐르는 긴장은 끝날 기미가 없었다. 그리고 형제들은 처음으로 느꼈다. 어쩌면 자신들이 믿어왔던 행복한 가족의 모습은 이미 오래전부터 허상일 뿐이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형, 이제 우리 가족은 끝장이야. 땅속에서 복순이 뼈 조각이 나왔다는데 그걸 어떻게 부정할 수 있냐고. 도현이 방안을 서성이며 소리쳤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얽혀 있었다. 장남 도윤은 침묵한 채 담배를 꺼내 들었지만 불을 붙이지 못한 채 손가락만 덜덜 떨고 있었다. 막내 도영은 벽에 등을 기댄 채 고개를 숙였고 방 안에는 무거운 공기만 가득 흘렀다. 어머니 김정희는 아랫목에 앉아 손수건을 꼭 쥔 채 눈을 감고 있었다.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입은 굳게 닫혀 있었다. 아버지 강태수는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 침묵만 지켰다. 도윤이 마침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아버지, 어머니.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오늘 섬집에서 나온 유골이 복순이 맞습니까? 왜 동생이 사라진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한테 진실을 말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오히려 더 큰 확신처럼 형제들의 가슴을 짓눌렀다. 도현이 이를 악물며 책상을 세게 내리쳤다. 이제 와서도 모른 척 하시겠다는 겁니까? 동생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모르고. 우리가 30년을 견뎌왔는데 지금까지 숨기고만 계실 겁니까? 그 순간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입술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도영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형들, 우리 부모님을 몰아붙여봤자 아무 소용없어.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하고 유골이 누구 것인지부터 확인하자.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야 진실을 따질 수 있지 않겠어? 도윤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도현도 씩씩거리며 뒤돌아섰다. 결국 형제들은 다음날 경찰에 신고했고 유골은 곧바로 수거되어 감식기관으로 보내졌다. 소문은 순식간에 섬마을을 휘몰아쳤다. 내가 보기엔 분명 복순이여. 그 집안은 예전부터 수상했어. 쉿,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작은 섬에서 비밀은 오래 버티지 못했다. 아이들까지도 복순이 언니가 죽었대라며 속삭였다. 형제들은 그 속삭임이 귀를 파고드는 고통을 느끼며 마을 회관 앞에 모여 앉았다. 도윤이 낮게 말했다. 그날을 기억하냐? 복순이가 사라진 날 나는 학교 갔다가 밤늦게 집에 들어왔는데 집안이 이상했어. 아버지는 술에 취해 있었고 어머니는 울고 계셨지.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나도 기억해. 새벽까지 어머니가 대문 앞에서 서성거리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 근데 아무도 이유를 안 말해줬잖아. 그게 벌써 30년 전이야. 도영은 한참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날 밤 바닷가에서 이상한 걸 봤어. 아버지가 누군가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 어둠 속이라 얼굴은 잘 안 보였는데 여자 목소리가 분명히 들렸어. 그게 복순이었는지는 모르겠다. 두 형제가 동시에 도영을 바라봤다.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너 지금 그 얘기를 처음 하는 거냐? 왜 30년 동안 입도 뻥긋하지 않았던 거야? 도영은 고개를 숙였다. 어렸을 때라 너무 무서웠어. 아버지가 날 본 것 같았는데 아무 말 없이 돌아서시더라. 그 눈빛이 차갑고 무서워서 차마 누구한테도 말 못했어.
도현이 이를 갈았다.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 아무도 진실을 모른 거잖아. 부모님도 우리도 다들 숨기고만 살아온 거야. 순간 회관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이 들어섰다. 손에는 두툼한 봉투가 들려 있었다. 강씨 집안분들 계십니까? 오늘 6월 1차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형제들의 시선이 봉투로 쏠렸다. 그들의 숨소리는 거칠게 뒤엉켰다. 경찰은 무거운 표정으로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형제들의 시선이 그 위에 꽂혔다. 방 안의 공기가 단숨에 얼어붙은 듯 했다. 강씨 집안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과수에서 진행한 1차 DNA 감식 결과에 따르면 발견된 유골은 여성으로 추정되며 경찰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형제들의 심장이 동시에 철렁 내려앉았다. 강씨 가문의 실종자 막내 강복순 양과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뭐라고요? 도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충격과 분노로 뒤섞여 있었다.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요? 그럼 우리 동생이 30년 전 그날 이미 죽어 있었다는 겁니까? 도현은 머리를 감싸주며 주저앉았다. 말도 안 돼. 난 지금까지도 복순이가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거라고 믿었어. 설마 그 어린애가 그렇게. 도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직 확정된 건 아니야. 1차 검사 결과일 뿐이잖아. 추가 검증도 필요하다고 했잖아. 혹시 다른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나 경찰은 단호하게 말했다. 유골의 상태와 발견 위치 그리고 DNA 대조 결과를 종합했을 때 복순 양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상 신원 확인이 된 거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에 있던 공기는 한층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어머니 김정희의 손수건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몸을 떨며 중얼거렸다. 복순아, 내 딸아. 그러나 아버지 강태수는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만큼 주먹을 움켜쥐고 있었다. 도윤이 아버지를 향해 소리쳤다. 아버지, 이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복순이가 그 집터에서 뼈 조각으로 나왔는데 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30년 동안 왜 우리를 속이신 겁니까? 아버지는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는 분명 어떤 비밀을 감추고 있었다. 도현이 울먹이며 어머니에게 매달렸다. 어머니,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대문 앞에서 울고 계셨던 겁니까? 동생이 죽었는데 왜 지금까지 모른 척 하신 거냐고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내가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날 이후 나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너희들까지 잃게 될까봐. 그 순간 도영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에 찬 듯 단단했다. 형들, 사실은 나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 그날 밤 내가 바닷가에서 본 사람. 아버지가 복순이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 그리고 그 뒤로 복순이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 순간 방 안의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도윤과 도현이 동시에 도영을 바라봤다. 뭐라고 했어? 내가 뭘 봤다고?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영은 눈을 질끈 감았다. 어둠 속이라 똑똑히 보진 못했지만 그건 분명 복순이었어. 아버지와 격하게 싸우고 있었어.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본 복순이의 모습이야. 도현이 아버지를 향해 달려들 듯 몸을 기울였다. 아버지, 이게 사실입니까? 복순이가 죽은 건 아버지 때문입니까? 대답하세요. 그러나 아버지 강태수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 다만 그 눈빛 속에 잠깐 스친 흔들림이 오히려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고 있었다.
방 안에 흐르는 긴장감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 복순의 죽음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의 문이 서서히 열리려 하고 있었다. 아버지, 대답하세요. 복순이는 왜 죽은 겁니까? 왜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으셨습니까? 도현의 절규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도윤도 입술을 깨물며 아버지를 노려봤다. 그러나 강태수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고 단단히 담은 입술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오히려 모든 의심을 사실처럼 굳혀버렸다. 어머니 김정희가 눈물을 쏟으며 흐느꼈다. 그만해라, 제발. 너희 아버지를 더 몰아세우지 마라. 이 사람도 이 사람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다. 그러자 도윤이 어머니를 향해 소리쳤다. 어머니,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속이시겠다는 겁니까? 복순이가 죽었는데 30년 동안 침묵하고 있었다는 건 결국 부모님 두 분 다 공범이라는 뜻 아닙니까? 어머니는 얼굴을 감싸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아니다, 나는 모른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나 방 안에 가득 찬 울음소리는 이미 의심의 불길을 막을 수 없었다. 며칠 후 경찰은 다시 집을 찾았다. 형제들을 불러 모아놓고 중간 수사 결과를 전했다. 유골은 복순 양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나온 정황상 사망 시점은 실종된 해와 일치합니다. 사인은 두개골 손상으로 추정됩니다. 외부의 충격, 즉 누군가의 힘에 의해 발생한 가능성이 큽니다. 형제들은 충격에 빠졌다. 단순히 바다에 빠져 죽은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뜻이었다. 도현이 이를 갈았다. 그럼 결국 누군가가 복순이를 죽이고 그 집터에 묻었다는 거잖아. 그런데 그날 밤 아버지와 복순이가 싸우는 걸 도영이가 봤다. 이걸 어떻게 부정할 수 있냐고. 도윤도 낮게 중얼거렸다. 아버지가 범인이라는 거냐, 우리 가족의 피가, 우리 집안이 이런 짐승 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거냐? 어머니는 울부짖으며 말했다. 아니다. 내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이 오해하는 거다. 도영이 고개를 숙이며 힘겹게 말했다. 어머니, 그날 밤 아버지가 저를 봤어요. 분명히 날 봤는데도 아무 말 안 하셨잖아요. 그 눈빛 평생 잊을 수 없었어요. 그게 제겐 증거였어요. 어머니는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그 눈물조차도 의심을 지우지 못했다. 며칠 뒤 마을에선 또 다른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그 집안 아버지 예전부터 수상했어. 젊었을 때 선밖에 살림 차린 여자 있었다는 얘기 못 들었어? 복순이도 그 여자와 관련 있다던데. 쉿, 입 조심해. 하지만 나도 그런 말 들었어. 복순이가 친딸이 아니라더라. 형제들의 귀에도 그 말은 들려왔다. 마을 사람들이 입을 모아 떠드는 소문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의심으로 바뀌고 있었다. 도현이 이를 악물며 형들을 향해 말했다. 들었지? 이제 알겠지? 복순이는 어쩌면 우리와 같은 피가 아니었을지도 몰라. 아버지의 혼외자였을 수도 있어.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30년 동안 우리가 동생이라고 믿고 지켜온 존재가 사실은 우리 아버지의 또 다른 피라는 거냐? 그럼 이 집안은 도대체 뭐가 되는 거냐? 도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아버지가 그날 밤 복순이와 싸웠던 이유도 어쩌면 그 때문일 수도 있는 거야. 동생이 아니라 감춰야 할 또 다른 진실 때문일지도 몰라. 그 순간 어머니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며 절규했다. 그만해라. 제발 그만해라. 너희들이 알아봤자 더 큰 불행만 올 뿐이다. 차라리 모른 척하고 살아라. 그게 복순이를 위한 길이다. 하지만 형제들은 이미 멈출 수 없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결심했다. 부모님이 끝내 입을 열지 않는다면 스스로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고.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다.
30년간 묻혀있던 비밀, 복순의 죽음과 출생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오빠들 나야. 나 복순이야. 낡은 대문이 삐걱 열리며 낯선 여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세 형제는 동시에 고개를 돌려 문간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날카롭게 깎인 얼굴, 그러나 어디선가 익숙한 눈매와 인매. 그녀는 30을 훌쩍 넘긴 듯한 나이였지만 목소리 속에는 분명 소녀 시절 복순이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도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누구야, 당신은 누구냐고. 우리 동생은 벌써 죽은 걸로 확인됐어. 경찰도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와서 감히 복순이라고. 여인은 고개를 저으며 한 발짝 다가섰다. 아니야, 오빠. 난 살아있어. 그 집터에서 나온 뼈 조각은 나랑 상관없어. 나 이렇게 살아있잖아. 도현이 얼굴을 감싸주며 비명을 지르듯 말했다. 거짓말이야. 국과수에서 DNA까지 나왔어. 그 뼈 조각이 복순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고. 여인은 눈가에 눈물을 맺으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오빠, 난 30년 전 그날 섬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 내가 사라진 게 아니라 누군가 날 내쫓은 거야. 도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복순아, 정말 내가 맞아? 정말 우리 막내 동생, 복순이가 맞아? 여인은 곧장 눈물을 흘리며 도영을 바라봤다. 오빠, 나 기억 안 나? 내가 어릴 때 늘 오빠 뒤에 숨어 다니던 거. 오빠가 내 머리 쓰다듬어 주면서 겁쟁이라고 놀리던 거. 그게 나야. 나 복순이야. 세 형제는 말문이 막혔다. 한쪽에서는 국과수의 결과가 유골 복순이라고 했고 눈앞의 여인은 분명히 어린 시절 기억을 알고 있었다.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때 어머니 김정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문간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희열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복순아, 정말 내가 맞느냐? 여인은 울먹이며 어머니를 부둥켜 안았다. 엄마, 나예요. 30년 만에 엄마 품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아버지 강태수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거짓이다. 이건 진실이 아니다. 도윤이 아버지를 향해 소리쳤다. 아버지, 지금 눈앞에 서 있는 게 동생인데 어떻게 거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경찰은 유골이 복순이라고 했고 이 여자는 살아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복순은 흐느끼다 돌연 얼굴을 굳혔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묘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오빠들, 사실은 나 친딸이 아니야. 그게 30년 전 내가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야. 순간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도현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랑 같이 태어나고 자란 동생이 아니라고. 그럼 넌 대체 누구란 말이야? 복수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아버지의 다른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이야. 엄마의 친딸이 아니라 아버지가 데려온 아이였어. 그래서 나는 늘 이 집에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 어머니가 그대로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안 돼, 그만해라. 제발 그 말만은 하지 마라. 형제들의 얼굴은 충격으로 일그러졌다. 눈앞의 복수는 살아있었지만 동시에 혈육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가족의 토대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여전히 입을 다문 채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그의 주먹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는 것을 누구도 놓치지 못했다. 친딸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도윤의 외침이 방 안을 쩌렁 울렸다.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랐고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절망이 가득했다. 도현도 마찬가지였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며 바닥을 뒹굴 듯 주저앉았다. 복순아, 제발 장난이라도 하지 마. 어떻게 30년 만에 돌아와서 그런 끔찍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냐. 넌 분명 우리 동생이야. 우리와 같은 피라고 믿었단 말이야. 복수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오빠들을 바라보며 울먹였다. 나도 그렇게 믿고 싶었어. 하지만 엄마가 아니었어. 엄마가 날 낳지 않았어. 나는 아버지가 다른 여자에게서 낳은 아이야. 그래서 어릴 때부터 느꼈어. 나는 이 집에서 떠나야 할 아이구나. 언젠가는 버려질 아이구나. 김정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안 된다. 그런 말 하지 마라. 나는 너를 내 딸로 키웠다. 내가 친딸이 아니라고 해도 내 품에서 자란 내 새끼다. 그러자 도윤이 어머니를 향해 소리쳤다. 어머니, 지금까지 30년 동안 우리를 속이셨단 말입니까? 복순이가 친딸이 아니라는 걸 알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머니는 눈물로 번진 얼굴을 감싸준 채 고개를 저었다. 나는 말할 수가 없었다. 말하는 순간 이 집이 무너질 게 뻔했으니까.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두려운 사람이었는지 알잖니? 나는 차마 그 비밀을 밝힐 용기가 없었다. 세 형제의 시선은 이제 아버지 강태수에게 쏠렸다. 그는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지만 주먹을 움켜쥔 손마디는 하얗게 질려 있었다. 도현이 이를 악물며 달려들 듯 소리쳤다. 아버지, 이제 대답하세요. 복순이가 말한 게 사실입니까? 정말 아버지의 혼외자입니까? 그리고 집터에서 발견된 그 유골은 대체 누구 겁니까? 왜 동생이 두 명이 되어버린 겁니까? 도영도 떨리는 목소리로 보탰다. 그날 밤 제가 본 건 복순이가 아니라 아버지의 또 다른 아이였던 겁니까?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던 겁니까? 순간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창밖에서 들려왔다. 이미 이 집 앞에는 호기심 어린 이웃들이 모여들어 수군거리고 있었다. 아이고, 저 집안 꼴이 우째저래. 그러게 말이여. 복순이가 친딸이 아니라면 그럼 뼈로 나온 애는 누군 거야? 경찰도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이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강씨 집안의 가족 관계를 전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골은 복순 양과 유전자가 일치했지만 동시에 이 여성분도 복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동일 인물이 둘 존재한다는 모순입니다. 반드시 출생 기록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 말에 도윤은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이게 다 뭐냐? 30년 동안 우리는 동생이 죽은 줄만 알고 그리워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친딸이 아니라느니 유골이 복순이 맞다느니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한단 말이냐? 복순은 흐느끼다 오빠들을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다. 오빠들 믿어줘. 나는 지금 눈앞에 살아있는 복순이야. 하지만 내가 친딸이 아니라는 것도 사실이야. 그렇다면 그 유골은 아버지의 또 다른 피, 아버지의 숨겨둔 아이일 거야. 세 형제는 동시에 아버지를 노려봤다. 그러나 아버지는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 침묵만 지켰다. 그 굳어버린 얼굴 위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리고 그 순간 모두가 깨달았다. 집터에서 나온 유골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다. 30년 동안 감춰져 있던 아버지의 은밀한 삶과 피비린내 나는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유골이 복순이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대체 누구냐는 말입니까? 도윤의 외침이 방안을 울렸다. 이미 얼굴은 핏빛으로 달아올라 있었고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도현도 주먹을 움켜쥔 채 아버지를 향해 다가갔다. 아버지,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더는 침묵할 수 없어요. 경찰도 있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그 뼈 조각이 누구 건지, 왜 30년 동안 집터에 묻혀 있었는지 아버지가 아셔야 하잖아요. 강태수는 여전히 입을 닫고 있었다. 그러나 그 두 눈은 바다처럼 깊고 어두운 흔들림을 감추지 못했다. 경찰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저희가 다시 국과수에 추가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확인된 사실 하나는 발견된 유골의 DNA가 분명 강 씨 집안과 혈연 관계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김정희 여사님과는 유전적 일치가 없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그대로 얼어붙었다. 손수건을 떨어뜨리며 주저앉았다. 그럼 그 애가 누구라는 말이냐? 경찰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다. 결론적으로 발견된 유골은 강태수 씨의 혼외자로 추정됩니다. 방 안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정적이 흘렀다. 마당에 몰려있던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점점 더 커졌다. 이런 망신이 어딨어. 역시 소문이 사실이었구먼. 아이고, 저 집안은 이제 끝났네.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비틀거리며 벽을 붙잡았다. 아버지 정말이십니까? 복순이가 아니라 또 다른 아이가 있었다는 겁니까? 30년 동안 그 사실을 우리에게 숨기고 살았단 말입니까? 도현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향해 소리쳤다. 아버지, 그 아이가 왜 죽었습니까? 왜 그 집터에 묻혀 있어야 했습니까? 아버지가 그 아이를 죽인 겁니까? 도영은 한참을 입을 떼지 못하다가 낮게 중얼거렸다. 그날 밤 내가 바닷가에서 본 건 어쩌면 복순이가 아니라 그 혼외자였을지도 몰라.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헷갈려 온 거야. 하지만 아버지는 분명 무언가 알고 계셔. 복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오빠들을 바라봤다. 오빠들, 난 어릴 때부터 알았어. 내가 친딸이 아니라는 걸.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자꾸 날 바라볼 때마다 마치 나 대신 다른 아이를 떠올리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어. 그 아이가 바로 집터에서 나온 그 유골이었나 봐. 어머니는 더 이상 울음을 참지 못하고 오열했다. 그만해. 제발 그만해. 너희 아버지에게 다 뒤집어 씌우지 마라. 그 사람 죄가 있다면 내가 다 짊어지고 갈 거다. 30년 동안 내가 왜 입을 닫고 살았다고 생각하니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러자 도윤이 눈물을 머금은 채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우릴 지키신다고요? 거짓말로 침묵으로 결국 우린 더 큰 상처만 안고 살아왔습니다. 복순이도 그 이름 모를 아이도 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비밀 속에서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며 방 안은 절규로 가득 찼다. 그때 아버지 강태수가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래. 그 애는 내 피였다. 하지만 나는 그날 그 애를 죽이지 않았다. 죽음의 진실은 너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하다. 그 한마디는 형제들의 가슴을 다시 갈기갈기 찢었다. 내가 죽이지 않았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눈빛은 아버지를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로웠다. 도현은 두 팔을 덜덜 떨며 소리쳤다. 그럼 대체 누가 그 아이를 죽였다는 겁니까? 아버지가 아니라면 누가 30년 동안 이 집터에 묻어둔 겁니까? 아버지 강태수는 고개를 떨군 채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지독한 죄책감이 배어 있었다. 그날 밤 난 분명히 그 아이와 다투고 있었다. 그 애가 내게 울부짖으며 따졌다. 왜 자신을 숨겨야 하느냐? 왜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처럼 취급하느냐? 나는 화가 나서 언성을 높였을 뿐이다. 하지만 내가 등을 돌린 순간 그 애는 이미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다.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다. 어머니 김정희의 손에서 다시 손수건이 떨어졌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을 움켜쥐었다. 당신 그날도 결국 진실을 숨긴 거군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피를 토하듯 날카로웠다. 나는 그 아이의 시신을 직접 봤습니다. 집터에 쓰러져 있던 그 불쌍한 아이를. 그런데 당신은 나를 바라보며 말했죠. 이 일은 잊어라. 묻어라. 그래야 이 집이 산다. 그래서 나는 30년 동안 입을 다물고 살았던 겁니다. 도윤은 머리를 감싸주며 절규했다.
어머니 결국 다 알고 계셨던 겁니까? 3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우리를 속이면서 속으로는 매일 그 아이를 떠올리며 살았던 겁니까? 도현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왜요? 왜 그런 무거운 비밀을 혼자 짊어지셨습니까? 차라리 그때 진실을 밝혔더라면 우리도 이렇게 지옥 같은 세월을 보내진 않았을 텐데. 어머니는 흐느끼며 머리를 저었다. 너희까지 잃고 싶지 않았어. 이미 내 남편의 죄로 태어난 아이 하나가 죽었는데 만약 이 사실이 드러나면 너희도 손가락질 받으며 평생 고개를 못 들고 살아야 했을 거야. 나는 너희를 지키려 했을 뿐이다. 그러자 도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나직하게 말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지킨 게 아니라 더 큰 상처를 만든 겁니다. 우리 세 형제는 복순이를 잃었다고 믿으며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복순이는 살아있었고 대신 이름도 없는 아이가 죽어 묻혀 있었어요. 그 모든 걸 알고도 침묵하셨다는 게 우리에겐 더 잔인해요. 복순도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나는 친딸이 아니라는 걸 알아도 엄마의 품에서 자란 아이야. 그런데 왜 30년 동안 나에게조차 진실을 말하지 않으셨어요? 나 역시 그 아이 대신 살고 있는 죄인처럼 살아야 했잖아요.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점점 더 거세졌다. 역시 그랬구먼. 혼외자까지 있었다니 저 집안 체면이 땅에 떨어졌네. 아이고, 이런 비극이 다 있나. 경찰이 다시 한번 단호히 말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강태수 씨, 김정희 여사님, 두 분 모두 이 아이의 죽음과 관련해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그날 밤의 전말을 낱낱이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다. 나는 그 아이를 죽이지 않았다. 내가 본 건 아이가 이미 피를 흘린 채 쓰러진 모습뿐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다른 발자국이 있었다. 순간 형제들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다. 도윤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또 다른 발자국? 그렇다면 아버지 말대로라면 이 집안 말고 다른 누군가가 그 아이를 죽였다는 겁니까? 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형제들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수십 년 묵은 고통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래. 진짜 범인은 아직 이 집안에 그리고 이 섬에 살아있다. 그 한마디가 방안을 찢어놓았다.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비명처럼 커졌고 형제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숨조차 고르지 못했다. 30년 동안 덮여있던 비밀은 끝내 봉인을 뚫고 흘러나왔다. 그리고 이제 가족은 또 다른 잔혹한 진실 앞에 직면하게 되었다. 다른 발자국이라니. 도윤이 낮게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며 형제들과 아버지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도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안을 쩌렁 울리듯 소리쳤다. 아버지, 그럼 그 발자국의 주인이 누굽니까? 30년 동안 진실을 숨긴 것도 모자라 이제 와서 범인이 따로 있었다고 말하는 겁니까? 누구예요? 누구냐고요? 아버지는 얼굴을 찌푸린 채 고개를 떨궜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그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도영은 손을 꽉 움켜쥐며 중얼거렸다. 그날 밤 내가 본 건 아버지와 그리고 분명 여자 목소리였어. 그런데 혹시 그게... 순간 모든 시선이 어머니 김정희에게 향했다. 그녀는 몸을 부르르 떨며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손끝이 떨리며 무릎 위에 올려둔 손수건을 쥐어뜯었다. 어머니 설마 그날 현장에 계셨던 겁니까? 도윤이 묵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는 곧장 눈물을 터뜨렸다. 아니다. 난 그저 늦게 도착했을 뿐이다. 아이가 이미 쓰러져 있는 걸 봤을 뿐이야. 하지만 그 옆에 다른 발자국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다. 도현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어머니를 노려보았다. 그럼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30년 동안 우리를 속이고 아버지 혼자 범인처럼 보이게 만든 겁니까? 어머니는 흐느끼며 고개를 저었다. 그땐 내가 말할 수 없었다. 이미 피 흘리고 죽은 아이를 본 순간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발자국이 낯설지가 않았어. 차마 그 이름을 입에 올릴 수가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오열로 끊어졌다. 그러나 형제들의 가슴 속에는 불길 같은 의심이 타올랐다. 누굽니까가 어머니. 그 발자국의 주인이 누구냐고요. 도윤이 거칠게 다가가 어머니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끝내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 문 밖에서 웅성거리던 마을 사람들이 더 가까이 몰려들었다. 최 씨 아저씨가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30년 전 그날 밤을 아직도 기억한다. 바닷가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 분명 여자 울음소리였지. 그게 김 여사님 목소리 같았다고 다들 말했었어. 근데 그 얘기를 꺼내면 다들 입을 막았지. 그만큼 무서운 비밀이었단 얘기 아냐? 마을은 점점 더 술렁거렸다. 그럼 어머니가 범인인가? 아버지가 아니라 엄마가 묻은 거 아냐? 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도현이 눈물을 머금고 어머니에게 매달렸다. 어머니, 제발 말씀해 주세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아버지도 우리도 다 괴로워서 미쳐가고 있어요. 더는 숨기지 마세요. 도영도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저도 알아야겠어요. 30년 동안 무서워서 말 못했던 기억들이 이제는 더 이상 제 안에서만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다. 아직은 말할 수 없다. 내가 입을 여는 순간 이 집안은 완전히 무너져 버릴 거다.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이니까. 그 말에 도윤이 주먹을 움켜쥐며 외쳤다. 이미 우리는 다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복순이가 친딸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고 그 아이의 뼈가 아버지의 혼외자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더 무너질 게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지금 말씀해 주세요. 순간 문간에서 복순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빠들, 어쩌면 내가 그 답을 알고 있을지도 몰라. 형제들은 동시에 복순이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고 입술은 바르르 떨리고 있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이상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어. 내가 왜 이 집에서 자라야 했는지, 왜 엄마가 가끔 나를 볼 때마다 미묘하게 떨리는 눈빛을 보였는지, 그리고 그날 밤 내가 사라져야 했던 이유까지. 복수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다. 내가 오빠들에게 다 말해줄게. 내가 왜 친딸이 아니었는지, 그리고 그날 밤 진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지만 그 진실은 오빠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세 형제는 숨을 삼켰다. 어머니는 오열했고 아버지는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리고 방 안은 폭풍 전야처럼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다. 오빠들, 이제 내가 말할게. 더는 숨길 수 없어. 복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세 형제는 숨조차 고르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몸을 부르르 떨었고 아버지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복수는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뜨더니 오빠들을 하나하나 바라봤다. 30년 전 그날 밤. 나는 분명 집을 떠나야 했어. 내가 친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그날 나를 막아서던 사람이 있었어. 바로 어머니였어.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도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무슨 소리야, 복순아. 어머니가 널 막았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복수는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를 이어갔다. 어머니는 울면서 나에게 말했어. 넌 내 피가 아니다. 이 집에 더 있으면 모두가 불행해진다. 떠나라. 제발 이 섬을 떠나라. 그게 내가 사라진 이유야. 하지만 내가 떠나려는 순간 집터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어.
그리고 그 옆에 어머니가 서 계셨다. 도현이 얼어붙은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 설마. 어머니 김정희는 주저앉은 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 애를 죽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그 아이가 아버지에게 욕설을 퍼붓고 달려들었을 때 나는 두려움에 몸이 굳어버렸다.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었어. 그 애는 내게 눈을 한번 쳐다보더니 그대로 숨을 거뒀다. 그럼 그 아이를 묻은 건 누구예요? 도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는 두 눈을 감고 오열했다. 내 손으로 묻었다. 경찰에 알릴 용기도 세상에 드러낼 힘도 없었다. 혼외자의 시신이 드러나면 우리 가족은 끝장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삽을 들고 땅을 팠다. 그게 내 죄다. 도유는 비틀거리며 벽을 치며 절규했다. 어머니, 그럼 30년 동안 우리에게 거짓말만 하며 그 아이의 죽음을 홀로 짊어지고 계셨단 말입니까?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 나는 그 죄책감으로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다. 하지만 더 큰 비밀이 있었다. 순간 그녀의 시선이 복순에게 향했다. 방 안에 있던 모두가 숨을 삼켰다. 복순아, 미안하다. 넌 내 딸이 아니라고 했지? 사실은 넌 내 딸이 맞다. 내가 아버지의 혼외자라고 믿게 만든 건 모두 내가 만든 거짓말이었다. 복순의 눈이 커졌다. 어머니 뭐라고요? 어머니는 눈물을 쏟으며 오빠들을 바라봤다. 너희가 어릴 때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만나 아이를 낳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나는 그 아이를 집안에 데려오면서 복순이 너를 내 친딸로 삼았다. 하지만 이 집안의 균열을 막기 위해 언젠가 내가 친딸이 아니라는 거짓말을 스스로 떠안도록 만든 거다. 그것이 널 떠나게 만든 진짜 이유였다. 방 안의 모든 공기가 폭발하듯 흔들렸다. 도현이 머리를 감싸주며 절규했다. 그럼 그 집터에서 나온 아이가 아버지의 진짜 혼외자였고 복순이는 우리와 같은 어머니의 딸이라는 겁니까? 이 모든 게 뒤바뀐 채로 30년을 흘러왔단 말이에요. 도영은 눈을 질끈 감았다. 결국 30년 동안 동생을 잃었다고 믿었던 우리가 사실은 동생을 곁에 두고도 외면하며 살아왔던 거네. 아버지는 처음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낮게 중얼거렸다. 그래, 모든 게 내 잘못이다. 내 과오가 가족을 이렇게 만들었다. 정의가 죄를 짊어질 필요도 없었고 아이들이 이렇게 무너질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야 알겠다. 피보다 무거운 게 진실이라는 걸. 방 안에는 누구도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오직 흐느낌과 분노, 절망이 얽힌 숨소리만이 메아리쳤다. 30년간 묻혀있던 섬마을의 비밀은 마침내 드러났다. 그러나 그 대가로 남겨진 건 무너져 내린 가족의 잔해뿐이었다. 장맛비가 내리던 오후 섬마을 언덕 위 그 집터에는 다시 정막이 깔려 있었다. 경찰 수사가 끝난 뒤 파헤쳐진 땅은 덮였고 잡초가 조금씩 돋아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발길도 뜸해졌다. 하지만 그곳을 찾는 세 남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도유는 풀밭 앞에 무릎을 꿇었다. 복순아, 아니 우리 진짜 동생아. 내가 친딸인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했겠니? 우리가 너를 끝내 믿어주지 못한 게 죄다. 이제라도 너를 기억할게. 도현은 땅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다. 어머니의 거짓말, 아버지의 죄, 그리고 우리의 무지, 그게 널 이곳에 묻어버린 거야. 우리 모두 죄인이다. 내 목까지 살아낼게. 도영은 울먹이며 손을 모았다. 그날 밤 내가 더 용기를 냈더라면, 아버지와 복순이의 다툼을 막아섰더라면 모든 게 달라졌을까? 평생 그 질문을 품고 살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조금은 가벼워졌어. 진실을 알았으니까. 옆에 서 있던 복수는 오빠들의 어깨를 붙잡았다. 눈가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단단했다.
오빠들, 난 이제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야. 엄마의 딸이고 오빠들의 동생이야. 30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가족이라고 불러줘. 세 형제는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비 내리는 언덕 위에 오래 묻혔던 그림자는 조금씩 사라지는 듯 보였다. 진실은 모두를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고 있었다. 가족에게 가장 큰 상처를 남기는 건 거짓된 침묵입니다. 진실은 때로 잔혹하고 고통스럽지만 감춘 채 살아가는 것보다 드러내는 편이 더 큰 치유를 줍니다. 이 이야기는 피가 아니라 진심과 용기만이 가족을 끝까지 이어주는 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거짓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그 비밀을 끝까지 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걸 드러내고 무너짐을 감수하시겠습니까?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 문제로 마음이 무겁고 숨기고 있는 아픔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상처난 진실을 꺼내는 건 어렵지만 그 용기가 결국 서로를 더 깊게 이해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고 때로는 잊고 있던 가족의 의미를 돌아보게 만드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